김호중은 구속되었지만 여전히 건재, 아니 앞으로도 건재할 것입니다. 이번 음주뺑소니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저질러온 만행에도 15만이 넘는 할멈들이 열광하고 따르는 것은 사이비 종교를 연상케 하고, 이런 경향은 얼마 전 불타는 트롯맨 우승 직전까지 갔다 낙마한 황영웅에게도 보이는 현상이죠. 자식 혹은 손자뻘 되는 미남 남자 가수에게 열광하고 무조건 적으로 맹종하는 이런 정신 나간 부류는 대부분 50, 60대 여성인데요. 하는 짓을 보면 얼핏 연애 감정의 대리 만족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혹은 젊은 시절에 못해본 연애나 용도를 다한 배우자에 대한 권태감을 보상받기 위한 행위의 발로일 수도 있겠다 싶어 보기에 추합니다. 김호중이 구속되었지만 건재할 것이라고 한 이유는 팬덤이 훨씬 적은 황영웅에게서도 증명되는 현상인데, 그가 공중파 채널에서는 자취를 감췄지만 단독 콘으로 팬덤의 뜨거운 환대를 받고 있으니 요즘 본인은 행복에 도취해 사는 낙이 있을 텐데, 김호중은 이런 팬덤이 무려 15만이죠. 김호중의 흑역사는 이번 일 말고도 조용하다 싶으면 터져나왔고, 그는 과거 일만 가지고도 벌써 매장되었어야 할 인간인데요. 팬덤이 하나의 중소도시의 인구이고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져도 이들이 구원해 줄 것인데, 이번 콘서트에서 그런 게 잘 나타났습니다. 법원이 김호중을 구속시키면서 마지막으로 오른 무대가 될 수도 있는 공연장을 찾은 수천 명의 팬들은 그가 등장하자 김호중을 외치며 기립박수에 떼창을 하며 환호하더니 눈물을 흘렸죠. 팬들은 이날 오후 4시쯤부터 공연장 티켓 판매 창구로 몰렸는데, 미리 티켓을 예매하지 못한 팬들이 취소 티켓을 채워주려고 먼 지방에서 올라온 것인데, 티켓 줄이 1000명이 넘었고, 그가 노래를 끝내고 공연이 종료됐는데도 팬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약 3분 동안 김호중을 연달아 외치다 안전요원이 공연장에서 나가야 한다고 소리치자 팬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퇴장했습니다. 김호중은 이날 노래 5곡을 부른 것 외에 팬들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구속되더라도 이런 팬들의 광기가 치유되지 않는 한 돈벌이 걱정은 없겠구나 하고 안심했을 것이고, 이런 걸 확인하려고 전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공연장을 찾았을 겁니다. 사이비 종교에 한번 빠지면 재산과 목숨까지도 기꺼이 갖다 바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으니, 김호중은 자신이 얼마 후 죗값을 치르고 나오면 건망증 심한 대중이 용서를 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런 팬들의 광기에 가득 찬 세상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니 안심했을 겁니다. 포승줄에 묶인 김호중 씨의 모습인데,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다가 저녁 늦게 구속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활발히 활동 중이던 톱스타가 구속이 되고 또 이 같은 일에 휩싸인 것 모두가 팬들 그리고 대중 입장에선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 통상적으로 강력 사건이나 혹은 대규모 사기 사건, 어마어마한 금전이 걸린 사건이 아님에도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스타가 구속이 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많이 있죠. 그만큼 수사당국이 이 사건을 무겁게 보고 있고 또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방정인데요. 게다가 김호중 씨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 조남관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서울대 출신으로 1992년 사시 합격을 해서 검사로 임용됐고, 이후 동부지검, 부산지검, 서울지검 형사 1부장을 거쳐서 2017년에는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에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2022년 8월 달에는 차기 검찰총장으로 하마평에 오르며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영전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를 당했을 때는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말 막강한 네트워크와 파워를 가진 변호사로 손꼽히는데, 통상적으로 정말 많은 사회적인 관심이 쏠린 사안에 이와 같이 막강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정말 낮게 봐도 그 비용은 10억에서 30억 원을 훌쩍 넘어간다고 하죠. 수사당국은 사고 당일 김호중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정황 증거를 잡았지만, 뒤늦은 음주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음주운전이 아니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서 김호중 씨를 구속했는데요.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최대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인데, 위험운전치상은 어떤 얘기일까요? 특가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사가 김호중 씨를 구속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들었는데, 지금 관련된 증거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본부장은 삼켰다고 하고 경찰은 아니다, 김호중이 직접 증거 인멸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단서가 될 휴대폰에 대해서 김호중 씨가 본인의 사생활이 담겼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주지 않고 있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김호중 씨가 사고를 냈던 벤틀리뿐만 아니라 술 먹고 장소를 이동했던 소속사의 다른 차량에서도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증거 확보를 방해하고 있고, 김호중 씨가 조직적인 범행에 있어서 중추 역할을 하면서 모든 증거들을 하나하나 인멸하고 있기 때문에 신영희 부장판사는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를 하면서 신영희 부장판사는 김호중에게 분노해서 크게 호통을 쳤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김호중은 사고 직후에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급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사회생활을 이제 갓 시작한 22살밖에 안 된 막내급 매니저에게 전화를 수차례 해서 나 대신 네가 좀 가서 자수를 해라면서 허위 자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좀 파렴치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이 22살 어린 매니저는 김호중 씨, 그것도 나이도 많은 자기 소속사의 핵심 가수가 그런 부탁을 하는데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이거 거절하면 회사에서 잘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어린 매니저는 너무 무서워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영장실질 심사를 하면서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김호중 씨에게 크게 호통을 쳤는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라고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막내 매니저가 저는 너무 겁이 나요라고 하면서 김호중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후에 전담 매니저가 김호중 대신 옷을 입고 경찰에 허위 자수를 했는데, 이 매니저도 술을 마셔서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하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희생하기로 마음먹은 건데요. 그리고 또 김호중 씨의 전 매니저가 이렇게 나와서 김호중의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워낙에 술을 많이 마시고 일정이 끝나면 거의 매일 술을 마시러 간다, 매니저들이 항상 김호중을 태우려고 대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김호중은 술을 먹으면 과격해진다 라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호중이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고 거의 생활화가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김호중에 대한 불리한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호중은 진심으로 죄송한 건지 어떤 건지 이렇게 유치장에서 구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참 궁금한데요. 김호중이 구속이 되었고 징역형을 산다면 재산을 누가 관리할지 궁금해지는데, 무속인이라고 알려진 모친이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명웅의 행사비는 측정 불가하지만 만약 행사비를 받는다면 최소 1억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명웅 다음으로 많이 받는 사람은 진선미도 아닌 사위의 김호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행사 한 번에 김호중이 받는 행사비는 4천만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4곡 정도의 노래를 부르고 무려 직장인의 연봉을 받는 수준이죠.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매출액은 255억 9,452만원, 2023년 매출은 187억 6,155만원인데요. 2018년에 설립된 생각엔터는 김호중의 음반 및 음원 판매, 콘서트 등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매출은 김호중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소해 2022년 6월까지 근무한 것을 고려하면 6개월 만에 올린 매출이라 놀라움을 안겨주었죠. 김호중은 2020년 트로트 서바이벌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4위를 차지하면서 얼굴을 알린 이후 그해 9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소해 2022년 6월까지 근무를 했죠. 2023년에는 매출이 역성장한 걸로 보이지만 영업이익은 늘어 수익성이 오히려 개선되고 있고, 2024년 올해는 콘서트를 연이어 개최하며 또다시 엄청난 수익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었는데요. 최근 방송된 TVN 프리한 닥터에 따르면 김호중의 행사비는 건당 4천만 원, 모델료는 1년 기준 2억 원인데, 지난해 생각엔터의 매출 가운데 광고 실적은 6억 원밖에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계약한 광고 실적은 대부분 올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보통 군입되는 가수에게 있어서는 팬덤이 이탈될 수 있는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김호중의 팬덤은 오히려 커졌고, 전역과 동시에 김호중의 몸값은 4천만 원 이상으로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김호중 씨 사건은 베일이 벗겨질수록 대중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은폐 조작한 사건은 처음이고,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낸 후 내려서 이 사고 조치를 제대로 했으면 그냥 단순 교통사고로 끝날 법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니저를 시켜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자수하게 하고 다른 매니저에게는 사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훼손하는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범인 도피, 증거인멸 등 여러 가지 혐의가 더해져 젊은 매니저를 전과자로 만들려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였죠.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김호중만을 지키려고 노력한 걸까요? 정상과 비정상을 넘어 종잡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해명 그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결국 돈 문제고 소속사에서 조직적으로 은폐에 돈 줄인 김호중이 무혐의로 가수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한 건데요. 바람 잘 날 없는 김호중의 인생은 데뷔 전에도 후에도 여전히 혼란의 연속이지만 논란마다 사실이다 혹은 억울하다는 입장 표명으로 정면 돌파하는 그를 팬들은 굳건한 팬덤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죠. 비행 청소년에서 성악가로, 무명 가수에서 국민이 사랑하는 트로트 스타로 새롭게 태어난 삶의 굴곡만큼이나 휘몰아치는 이번 논란을 넘기고 그는 어떤 성장을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행